안녕하세요. 세상공소리입니다. 오늘은 동네 이야기, 동네 공소리를 시작합니다. 조금 무겁기도 한데 재미있기도 해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오산시에서 이슈되는 전 정치인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인간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하십니다. 아마 매춘 여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죠.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잘못을 반복하고 그런 존재이니까요. 아무래도 예수께서 너나 잘해 라고 일침을 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남의 정원을 망칠 시간에 내 정원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소모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 그런 집단의 대처와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오늘 좀 생각이 많아서 영상 들어갑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회 32호 법정재판부는 평택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준유사 강간 혐의로 장모씨 전 오산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작년 1월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 전 전 의장은 유명 유튜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무죄를 증명해 달라면서 의뢰까지 했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유튜브의 취재로 인해서 오히려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각인 것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가 정말 취재를 잘했고요. 당시 그 취재 영상을 보면서 장 전 의장의 변호인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장면도 찍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산이랑 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다가 오히려 유죄를 더 입증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조금 더 몇 달 뒤에나 알려졌죠. 우선 장 전 의장은 오산시의 제8대 전 하반기 총 4년 동안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로 청년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후보였고요. 당시 현직 의원이자 공천권을 쥐고 있던 지역위원장은 안민석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청년 전략공천으로 단독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물론 그때 시장은 당선되지 않았고요. 상대 측에 있었던 국힘에서 오산시장이 나왔습니다. 오산시민 파이팅! 예, 어쨌든 낙선하고 이후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시기는 2004년 1월경입니다. 그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 전이죠.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에 치러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죠. 현재 오산시 국회의원은 차지우 민주당인데요.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되어서 당시 오선 의원이었던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차지우 전략공천 된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역이었던 안민석 전 의원은 전략공천된 사실에 굉장히 아쉬워하면서도
본인의 사무실과 선거인단 등 돕겠다고 나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사건을 일으켰던 장 전 의장이 선대 본부장을 공동으로 맡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죠. 사건은 24년 1월에 일어났고 선거는 한 3월, 4월 정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아직 오산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로 인해서 세간에 그 사건이 알려졌을 적에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탈당을 했다 정도만 밝혔고요. 지금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오산시 의회 의장이 입장문을 밝혔어요. 딱 기사 리드를 읽어드리자면요.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 가로치고 전 더불어민주당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알려드린 점에 있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산시 의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산시 의회에서 역대 의장 사진 중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장 전 의장의 사진을 뺐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개그 코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사로 나왔던 사실입니다. 오산시 의회가 지난번 범죄 관련 이슈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의회 전반기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의회 초기 오산시 의회는 총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산시는 조금 인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장 작은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민주당 오산시 의원 비례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끝에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산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2번을 지정해 놓지 않아서 공석으로 지금 있고요. 부의장이었으면서 비례의원이었던 그분은 의원직을 상실하여서 현재 6명의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산시 의회의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혐의 내용은 소위 학력 위조입니다. 지난 23년도 4월 13일 수원지법 제12 형사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의원에 대해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1심에 이어서 2심, 3심에서도 제 기억에는 기각인지 각하인지 그런 개념, 즉 1심의 판결대로 진행하고 더 이상 판결할 가치가 없으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에 저도 방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저의 관심을 어떻게 끌게 되어서 제가 재판 현장까지 가게 돼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재판에서 재판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요.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판시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간혹에 우리 주변에도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겪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앞에 있다면 당장 도망가십시오. 네, 어쨌든 흐름이 이상하게 탔지만 재판부 판시 내용은 굉장히 길었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전 의원이죠.
다들 자음이 지읒으로 시작하네요. 예, 오산시 모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로 원격 수업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았고 고려대학교에서 강사 교육을 이수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 이 오산 이슈에 대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공천 주고 정치를 하게 만들었냐? 애초에 왜 알지 못했냐? 그 잘못들을, 잘못을 저지를 거를 몰랐냐? 혹은 잘못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판사 앞에서 나 잘못 없는데? 이런 태도는 안 되겠죠. 사실 잘못을 하면 양심이 몹시 아픕니다. 날카로운 톱니바퀴가 온 가슴을 굴러다니듯이 후벼 파고 도련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대개 그런 상황에서는 근신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양심이 아프다면 사람이 쉽게 폐인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늘 잘못을 반복하고 그런 우매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 이야기를 개인의 일탈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었을까? 왜 그렇게 공천을 주었고 다른 후보나 다른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왜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고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당시에 뭐 비례나 오산시장 후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좀 속사정도 궁금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떤 걸까 궁금하고 또 들여다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 오산민주당이 어땠고 또 지금은 혹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달라졌는지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산시 핫이슈를 다루면서 정치 뉴스 보면서 어이없고 웃음나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면서도요. 동시에 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love you. 고맙습니다.